오늘 저 귀하게 모셨으니까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그 유엔 사무총장 또 지내시고 하셨으니까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뭔가 역할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사실은 제가 유엔 사무총장 중에 예. 북핵 문제 해결 또 한반도 평화 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신경을 쓰고 또 이 북측 인사들하고도 좀 접촉을 하고 네. 많은 그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그 어떤 계기마다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그 좀 그때는 잘 안 됐죠.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지고 지금은 있는데.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상당히 그 상황을 아주 급진전시켰죠. 급진전시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어떤 분위기가 좋은 관계다. 물론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약간 저 식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이럴 때 전반적인 거로 보면 아주 그러니까요. 이렇게만큼 저 진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 예. 조금 그 마지막 그 매듭을 푸는 역할로 좀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좀 설득하시고 이러셨으면 안 됩니까? 지금은 제가 났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미국 그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고 우방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벌써 3차례나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 책임 하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그 정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이 마음으로는 요청이 온다면요. 요청이 뭐 올지 안 올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 제가 가정적으로 다 이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아니, 제가 좀 답답해서 정말 우리 반기문 총장님 같으신 그 귀한 자원을 우리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거는 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이 남북한 관계가 잘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정치 잠깐 좀 해보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앞으로는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정치는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언론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정치의 그 지읒자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아주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도전해 보려고 하셨던 그 잠깐의 경험상 굉장히 좀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아예 지읒자도 꺼내지 말라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사실은 저 평생 그 외교에 종사를 했고. 또 외교도 뭐 복잡한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국내 정치에는 전혀 뭐 한 번도 제가 관여해 본 일이 없고요. 일단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정치적인 국내 정치 문제는 이 외교 문제하고 참 너무 다르다. 이 환경도 다르고요. 그때 사실 2017년 그 초에 그 국내 상황이 또 그렇게 좋은 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제가 이런 데 나설 일은 아니다 이런 거 판단을 했습니다. 국제 외교 문제보다 더 어렵죠. 우리 국내 정치 문제가. 사실은 저 국제 외교 문제 이런 것이 더 어렵다고 봐야죠. 워낙 배경이나 구조적으로는 그쪽이 더 어렵죠. 주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많은 그 역할을 했지만은 이 또 국내 문제는 또 국내 나름대로 그 정치적인 그 다이내믹스라고 그랬고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제가 그런 면에서는 할 일은 아니다.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국내 정치 현안으로 해서 떠올라 있습니다만 외교 문제고 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건데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뭐 외교관이 야당 의원한테 알려줘서 뭐 그걸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이 정상 간의 뭐 전화든 면담이든 그 기록은 그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또 발표하는 수준을 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정도는 그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밀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어느 나라나 그건 아주 외교 기본이죠, 사회에서 기본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특히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거는 오랫동안 비밀로 보존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외교 비밀은 30년간 맞습니다. 보존했다가
그 30년 후에 검토를 해서 아직도 비밀로 보존해야 된다면 계속 보존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건 대외 공개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30년을 네. 두고 있는데 대개 국제적으로 30년을 두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야 할 사안을 이렇게 외교관이 알려주고 특히 야당 의원한테 야당 의원이 공개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특히 그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저 공직자가 네, 네.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 아주 의무를 그렇죠. 가지고 있고 그걸 서약을 합니다. 예. 그런 걸 갖다 대외적으로 특히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누설을 했다는 거는 참 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자, 국가기후환경회의 금년 중에 연말까지 반드시 정부가 또 국민과 함께 시행해야 할 충격요법 제안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그 제안이 있기까지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그렇습니다. 500명 정도 규모로 구성될 국민정책참여단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단 500명뿐만이 아니고요. 하여튼 모든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주 좋은 담대한 조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셨습니다.